정보뱅크입니다. 우린 지난 영상에서 의료 분쟁에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입증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우린 이미 어떤 상황이 의료 과실이 되고 어떤 상황이 의료 사고가 되는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가 된다면 반드시 해당 병원을 버리고 상급 병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급 병원이 진료나 진단이 해당 병원에서 오진했음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상급 병원으로 갈 때는 해당 병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해당 병원과 상급 병원의 서류는 모두 확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양쪽 병원의 서류를 모두 확보한 순간 서류는 어마어마해집니다. 그걸 전부 다 번역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전 영상에서 의료 과실 시점이나 아니면 의료 사고의 시점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증거는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하실 때는 사전보다는 요즘 번역기를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편하잖아요. 번역을 하실 때는 단어 하나하나보다는 통문으로 번역하셔야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번역을 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 기록지 또는 의무 기록지 또는 검사 기록지에서 증거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이나 아니면 상급 병원의 기록들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이라 하더라도 입증 체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의료 과실에서 필요한 것은 담당 의사의 녹취록이고요. 의료 사고에서 필요한 것은 동의서예요. 동의서의 내용은 동의서 안에 없는 부작용이 바로 의료 사고를 입증하기 때문이고요. 담당 의사의 녹취록은 본인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법정 증거 자료에도 매우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의료 과실이 됐든 의료 사고가 됐든 필요한 증빙 서류로 수술 기록지, 의무 기록지, 검사 기록지 등등을 번역하고 찾아놨습니다. 저는 수술 기록지를 통해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성인 직장 둘레가 5cm예요. 해당 병원에서는 5cm 중 종양 사이즈가 1cm 미만이라고 했고, 상급 병원에서 실제 수술 기록지에 추출된 종양의 사이즈는 4.5cm입니다. 7월 4일 2cm 미만이라고 했는데 8월 1일 4.5. 의사 구라가 너무 세죠. 1cm 미만일 때는 메추리알 크기 정도의 종양 사이즈고요. 4.5는 계란 크기예요. 자,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한 달 사이 그렇게 큰 암은 아니죠. 만성암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검사 기록지에서도 저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6월 25일도 CT를 찍었고 7월 14일도 CT를 찍었습니다. 6월 25일과 7월 14일은 며칠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6월 25일 해당 병원에서 찍은 CT에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월 14일 찍은 CT에서는 종양이 발견돼요. 기계가 잘못됐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동의서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반드시 동의서를 확인하셔서 의료행위 후 발생된 부작용이 동의서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료 과실을 밝힐 때는 녹취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취록 확보하는데도 팁이 있어요. 의사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약 시간은 꼭 마지막 시간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녹취를 할 때는 먼저 기선제압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의사가 답할 부분에 대해서 예상의 질의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날을 위해서 번역하고 증거를 찾고 하느라고 15일 동안 하루 2-3시간만 잠을 잤어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게 됐죠. 담당 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해보니 종양이 4.5던데 교수님은 왜 7월 4일 1cm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몰라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를 속인 것입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또한 검사 기록지에 해당 병원은 6월 25일 종양이 보이지 않았고 상급 병원에서는 종양이 7월 14일 발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내가 의사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미 그 의사의 의무 기록지나 아니면 검사 기록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니까요. 저는 이미 의사의 예상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항의를 시작합니다. 왜 과장님은 2016년 5월 암수치가 발생했을 때도 또는 2017년 1월부터 몸무게 감소와 이물질 발생이 있다 했는데도 대장암 검사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대답이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대장암 검사는 환자가 고통스러워서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장암 검사를 하지 않아서 저희 남편은 종양이 커졌고 심지어는 죽을 뻔했잖아요. 항문도 잃고 장애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랬더니 심사평가원 기준에 저희가 접촉이 돼서 대장암 검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사평가원 기준에 저희가 접촉이 돼서 저희한테 해가 있다면 비급여잖아요. 아니, 사람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에 비급여라고 검사를 안 하나요? 심지어는 심사평가원의 직장암 내장기관이잖아요.
내장기관은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시골 의원이나 아니면 병원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위 내시경과 직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이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지침이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접촉이 되죠? 서울대학 병원에 지침도 아니고 예시가 있습니다. 유전력이 있는 환자, 이미 수술한 환자, 또는 몸무게 감소가 있는 환자, 또는 이물질 발생이 있는 환자. 제 남편은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 의사는 몰랐을까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곳에 웬만하면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말아라 라는 지침이에요. 즉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접촉되는 것은 간이 악성 종양이 없다면 절개술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오히려 목숨에 위협이 된다고 해요. 또 사람의 뇌 잘 건드리지 않죠. 웬만하면 역시 목숨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결국 점점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2016년 5월 암 수치가 상승했을 당시 그 시점을 재발한 시점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점점 무너진 의사는 재발의 시점은 인정을 하였지만 의료 과실은 절대 인정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해 놓은 상태잖아요. 의료 과실은 인정 못하지만 자기가 어묵가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니 좀 도와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법만 아니면 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폭력을 쓰면 오히려 불리해지죠. 그래서 제가 한번 밟아줍니다. 선생님, 우린 선생님한테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밟으러 왔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보다도 더 앞으로 처참하게 저한테 밟힐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단한 무기들을 얻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땐 좋은 무기도 필요하고 좋은 방패도 필요합니다. 법정에서조차도 이길 수 있는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의료 분쟁의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에게 자산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